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교식입니다. 곧 고1이 되는 모델분에게 메이크업을 뭘 해줄까 하다가 지금 이제 고등학생 올라가잖아요. 요 또래 친구들이 하기 가장 좋은 인생 무쌍 메이크업 하려고 해요. 평소에 메이크업 많이 하고 다녀요, 스스로?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잘 안 하거든요. 중학생들이 보통 메이크업 제일 많이 할 때 아닌가? 근데 저만 안 해요. 친구들은 다 하고 다니고. 네.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다녀요? 진하게 그치. 하고 다니는데 전 진한 걸 안 좋아해서 중3 메이크업이 제일 진하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는 할 줄도 네. 모르고 선배들 눈치도 살짝 보이고 2학년 되면 좀 진해졌다가 3학년 되면 더 눈치 볼 게 없다는 생각을 네. 해서 엄청 진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딱 3학년 고등학교 원서 내고 나서가 제일 진할 때. 네. 이때 좀 예쁘게 할 수 있는 무쌍 메이크업 예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고민 있어요, 메이크업 평소에? 눈꺼풀에 살이 좀 많아서 뷰러를 찝어서 올려도 속눈썹이 자꾸 처지는 거. 항상 섀도우를 바르면은 너무 강해 보여가지고 조금 여리여리한 섀도우 조합을 하려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이거 패드거든요. 까끌까끌하죠, 살짝.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각질 정도. 피부가 지금 트러블이 좀씩 올라오잖아요. 네. 피지 분비가 좀 많아가지고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가장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부들은 이렇게 약간 각질 제거할 수 있는 토너로 톤 결 정도 이렇게만 해줘도 피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자, 크림을 바르고 눈썹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뷰러를 찝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우리 민지는 눈썹이 되게 넓게 나요, 그쵸? 네. 눈썹이 넓게 자라는 건 넓게 자라는 건데 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눈두덩이 여기 간격이에요. 여기 간격이 되게 좁은 편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눈을 좀 밑에를 많이 다듬어 줘야 다행인 건 눈썹이 넓게 났어요. 다듬을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가 너무 넓으신 분들은 밑에는 조금만 다듬고 위쪽을 정리하는 게 좋고요. 반대로 여기가 너무 좁은 경우는 여기를 많이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눈매가 좀 시원해 보여요. 눈썹을 밑에를 다듬을 때는 일단 무조건 다 위로 올려야 돼요. 이렇게 내려놓고 다듬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잘려가지고 눈썹이 딱 자르고 다듬고 났는데 너무 얇아진 경우가 있어요. 쉐입을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다듬을 때는 거울을 밑에다 놓고 밑에를 보고 다듬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속눈썹이 잘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메이크업은 상승형을 예쁘다고 하기 때문에 눈썹이 처져 나와 보이는 건 안 예쁘겠죠. 그래서 뒷부분을 여기 정렬을 하면서 눈썹 뒤가 앞보다 처지지 않게끔 잘 다듬어 주시는데 이런 데 부분은 가위를 이용해서 전반적인 두께를 살짝 줄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닥가닥 자르다 보면 눈썹이 금방 얇아집니다. 위쪽에는 칼을 대면 인위적으로 눈썹 모양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위쪽은 가위로 다듬은 쪽이랑 안 다듬은 쪽이랑 차이가 대망의 뷰러를. 속눈썹 엄청 긴 편이에요. 네. 그렇죠? 밑에 한번 이렇게 올리고 뷰러를 하는데 뿌리 부분을 한번 바짝 찍고 자연스럽게 나오다가 눈썹 중간 정도 부분에 한 번 더 바짝 나머지 부분 자연스럽게 연결. 그러면 떴을 때 이런 눈썹이 됩니다. 약간 무쌍이나 속쌍이신 분들은 거울 한번 잘 보세요. 내 속눈썹이 어디까지가 내 눈두덩이가 덮고 있는지 그 다음 부분부터 뷰러를 더 꼼꼼하게 찍어주게 되면 눈매가 시원하게 살아있겠죠? 피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지 정도 나이 되는 친구들은 파운데이션을 막 예쁘게 혹은 좀 고가의 파운데이션을 쓰기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좀 딱 어울릴 만한 이 친구들이 어울릴 만한 쿠션을 좀 준비했는데 이건 이제 클리오 제품인데 여기 3번 근데 밝다. 이제 이런 피부는 피부 이렇게 밝게 하면 동동 뜨는 피부라서요. 자, 4번 4번 정도면 이거는 톤이 많네요. 3번, 4번이거든요, 컬러가. 3번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둡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호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21호인데도 어두운 게 있어요. 톤이 어두고 칙칙한 게. 근데 얘는 제 4번 컬러인데 4번 하면 와, 1, 2, 3, 4 되게 어두운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피부 톤이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얘는 살짝 뜨는 느낌이 들죠, 컬러가. 이런 컬러는 이제 발라놔도 아무리 얇게 발라도 살짝 동동 뜨는 느낌이 오고 이쪽은 싹 바르면 안정적으로 착 감기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제품을 골라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오각형이 있어도 흐미진 곳 되긴 되지만 100%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브러쉬 쓰는 걸 추천드려요. 브러쉬에다가 쿠션 살짝 묻혀가지고 코 호미진 부분, 눈두덩이 앞머리 이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쓸어주시면 더 좋겠죠. 별거 아니지만 브러쉬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메이크업이 훨씬 더 완성도 높아졌죠. 대망의 눈썹을 그려야 되는데 펜슬 이용해서 눈썹이 전반적으로 예쁘게 나 있기 때문에 펜슬을 그릴 때 힘을 빼고 툭툭 가볍게 이렇게 그리다 보면 완성이 됩니다.
살살살 그렸지만 결론은 색감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또 비어있는 부분 자연스럽게 잘 다듬어져 있으면 이렇게만 그려도 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잘 정돈 다듬고 힘을 최대한 빼고 그려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하게 표현된다 싶으시면 눈썹에 파우더를 가볍게 한번 누르고 힘을 빼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거예요. 베이스 이 컬러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눈두덩이 전반에 이런 컬러감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브라운 계열이지만 칙칙하지 않은 브라운 계열입니다. 부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볍게 눈을 잡아줍니다. 중요한 게 언더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 계열을 깔아주셔야 돼요. 눈매를 이 계열로 한번 잡아볼게요. 베이스 컬러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톤을 잡아주는 컬러죠. 생각보다 조금 넓게 깔아주셔도 됩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잡히죠. 무쌍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이 컬러는 생각보다 좁게 깔고 포인트 컬러를 생각보다 넓게 깔아요. 그렇게 되니까 눈매가 무거워 보이고 칙칙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베이스 컬러는 생각보다 조금 넓게, 조금 더 뒤로,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얇게 같은 컬러를 언더, 무쌍이나 속쌍들은 눈을 떴을 때 여기 언더 삼각존 부분이 여기 부분은 되게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오히려 더 분위기를 잘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발라서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이것도 조금 넓게. 이제 여기서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는데 예전 스타일의 무쌍은 눈 떠보세요 하고 콕콕콕콕 쥐었고 눈을 이만큼 진하게 라인을 그리거나 라인을 무조건 두껍게 그려서 그걸 그라데이션 시키거나 스머지해서 어쨌든 눈매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의 무쌍 메이크업이었다면 요즘은 눈 두덩이 최대한 들고 포인트 안쪽만 눈 뜨면 거의 안 보입니다.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도 자연스럽게 연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포인트도 까만 눈동자 끝나는 부위 정도부터 끝에까지밖에 안 그렸어요. 전체를 다 그린다고 해서 눈매가 커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펜슬도 들어가야 되고 조금 더 뭐 젤이든 붓펜이든 이렇게 되는 무언가 조금 더 제형이 다른 거를 얇지만 계속 얹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얇은 부분에 점점 입체감이 생겨가면서 깊이감이 생기거든요. 자연스럽지만 눈매를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점막은 자연스럽게 메꿉니다. 점막은 근데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꾸듯이 뒤쪽으로 쪽은 살짝만 들어주시고요. 점막을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살짝 띄워놓고 그리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감. 지금 보시면 여기를 채우지 않는 거, 여기 밑에 부분을 다 채워서 그리게 되면 처져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를 살짝 띄우고 이런 식으로 포인트 줍니다. 퍼플기 핑크빛이 살짝 들어간 톤인데요. 삼각존 부분을 이런 계열의 컬러로 채워주시게 되면 자연스러운 음영도 생기면서 눈매가 음영이 잡힙니다. 앞에까지 자연스럽게 연결, 눈두덩이 위도 자연스럽게 음영을 잡아줍니다. 그럼 화사해지죠? 칙칙하지 않게 마스카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스카라를 뿌리부터 꼼꼼하게 발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게끔. 무쌍 메이크업이 눈을 떴을 때와 감았을 때 둘 다 예쁜 메이크업 찾기가 좀 힘들어요. 왜? 떴을 때 예쁘려면 진해야 되고 감았을 때 예쁘려면 너무 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트렌디하면서 감았을 때 떴을 때 둘 다 예쁜 메이크업으로 좀 표현하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감아도 과한 곳은 없죠. 떠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블러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즐겨하는 트 블러셔. 어렵지 않아요. 톡톡톡톡 망쳐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게 블러셔. 초보자가 하나 전문가가 하나 큰 차이가 없는 게 블러셔. 바르면 어때요? 생기가 확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주면 생기 있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크게 있습니다. 어려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여요. 이렇게 바른 다음에 스펀지 이용해서 톡톡톡 두들기면 얼룩적인 것도 없어지고 내가 너무 진하게 했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두들기면 자연스럽게 연해져요. 그러니까 블러셔는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면 좋습니다. 자, 립은 이 아이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건조하고 매트한 느낌보다는 약간 이렇게 생기 있어 보이게 으로 여기가 부분 자연스럽게 광대가 살짝 있잖아요, 그렇죠? 네. 광대가 있어서 이런 부분, 여기 광대 옆에를 살짝 이렇게 감싸듯이 브러쉬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감싸주면 좋아요. 얼굴이 훨씬 더 작아 보입니다. 얄쌍해 보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파우더는 살짝 했지만 픽서 미스트 한번 뿌릴게요. 이제 건조하기도 하고 약간 유분도 좀 있어서 조금 지나면 약간 또 금방 유분기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서도 약간 피부가 지저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픽서 미스트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픽서를 많이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정말 안개
뿌리듯이 쫙 뿌려놓고 한번 쫙 하면 이 픽서 미스트는 특징이 마르면서 그 파운데이션이랑 파우더를 한번 쫙 잡아줘요. 그래서 유분이 올라와도 예쁘게 올라옵니다. 망가져도 예쁘게 무너지고요. 그래서 픽서 미스트는 진짜 잘 활용하시면 되게 복합성 피부들한테 진짜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게 픽서 미스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지의 예비 고일 인생 무쌍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어때요 지금 느낌이? 평소에 하던 거랑 많이 다른 메이크업이라서 너무 좋아요. 좋아요. 어때 처음에 나랑 얘기할 때 메이크업 시작할 때 얘기했던 고민들 좀 해결됐어요? 네, 다행이네요. 오늘 끝나고 어디 가요? 친구 만나러. 오, 드디어 친구를 만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우리 맨날 여기서 촬영할 때 모델들 맨날 끝나고 다 집에 갔거든. 다들 약속이 너무 없다고 아깝게 집에 갔는데 마스크 꼭 쓰고 네, 잘 돌아다녀야 돼요. 조심히. 네,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자랑하고 네. 예쁘게 받았다고 오늘 자랑하고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뿅! 안녕!